방금 소개받은 조석중입니다. 우리 LH 작은 도서관 또 그리고 우리 정기현 이사장님을 늘 뵈면 어쩌면 저분이 이렇게 홍길동이 아닌가, 슈퍼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열정이 참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또 귀한 일을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좋은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고 해왔던 일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의 동아리를 통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되려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동아리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저한테는 개인적인 삶의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한 아주 귀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시간 이렇게 맞이할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동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독서 동아리 그리고 독서 동아리가 얼마나 큰 파장력이 있고 어떻게 뻗어가는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교육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장할 텐데 제가 좋아하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람이 항상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공부만 하고 또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지 않으면 내가 했던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었냐면 바로 2002년도 9월달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이 좀 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조 선생,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주 좋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한번 나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전화로 모임에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 모임에서 만났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장소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새벽 6시 40분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6시 40분에. 제가 몇 시요? 그랬더니 6시 40분인데 그때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사람이 3명 있습니다. 3명. 저까지 4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명이서 뭘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시간이 되니까 이분들이 가방에서 뭘 꺼내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를 막 해요. 책을 꺼내가지고 서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을 봤더니 이게 참 좋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참 내가 뭘 배웠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렇게 책을 보는 모습도 새벽에 보는 모습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지만 뭐가 있는지만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정말 나도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기에는 좀 나하고는 안 맞아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봤더니 2시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찔기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정도 됐는데 그분이 저를 초대하셨던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조 선생, 이번 주에도 꼭 나와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 선생이 지난주에 처음 나왔는데 부회장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처음 나갔는데 나는 통보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회장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고받는 농담 하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서로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오늘 4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조직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를 초대한 분은 회장이 됐고 그 옆에 있던 두 분은 한 분은 총무 됐고 또 사람 4명 있는데 뭐 돈이 필요하다고 돈 걷는 재무도 하나 만들고 처음 나갔는데 야 저희를 뭘 시켜줄까 그러다가 만장일치로 부회장이 됐다고 통보가 됩니다. 야 그런데요 부회장이 되니까 호칭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부회장님! 부회장님!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십시오. 근데 새벽 6시 40분에 특별한 일도 없거니와 또 부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교만한 마음에 한번 나가주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모임이 계속해서 2002년도부터 이렇게 쭉 흘렀는데 21년도에는 1000회가 되었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1100회 모임을 이렇게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한 20년 이상을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그 모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이 독서 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동아리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보다는 제가 고민했었던 그 견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눈다면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다양한 우리 전문가님들 그리고 리더님들 그리고 다양한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항상 뭔가를 다시 교육을 받고 다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한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많이 흘러서 현재 저희 모임은 굉장히 큰 모임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참 좋은 소식은 뭐냐면 3년 전에 제가 그 모임의 회장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일반 셀러리맨이었었는데 이렇게 책과 관련된 강의, 특히 이 공동체, 동아리에 대한 강의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현재 또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전주시에는 독서 동아리가 한 300개가 넘는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의 연합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다 책의 힘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쭉 왔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면 모임이 좀 더 이렇게 발전되고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수년 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문장을 하나를 만났는데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곤 합니다. 항상 어떤 동아리를 구성을 하거나 어떤 일을 기획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낯설음도 있고 그리고 불편함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이 훌륭한 분께서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걸 보고 맞아 이거를 그냥 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화가 날 때는 긍정함을 갖고 또한 불평함이 있을 때는 좀 더 내가 감사함으로 뭔가 일을 해나가기도 하면 그래도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선의,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 두 글자로 정리하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늘 같은 모임과 같은 주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다르고 또한 책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교육과 생각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요구, 특히 책을 읽거나 동아리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기적인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배우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모임은 그렇게 성장을 해서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정회원이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 모임에 이르게 되었고
매주 한 20-30명 정도 이상의 모임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진이 한 10명 정도 이상 이렇게 되었고, 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욕구가 책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또 욕구들이 있어서 일요일날 새벽에는 아침에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 모임이 하나 생겼고, 또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음악을 우리가 중창단을 만들어서 또 이 노래를 한번 부르자, 그런 또 모임이 또 생기게 되었고, 또 책을 읽는데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소설을 읽는 모임,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을 좀 좋아한다 그래서 경제 경영서를 읽는 모임. 그래서 제가 동아리 활동을 참 해보니까 이 동아리라고 하는 그 씨앗 하나가 도서관에서 시작한, 그리고 지역에서 시작한 이 모임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마치 그 민들레 어떤 그 홀씨처럼 퍼져나가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성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원천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우리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변화를 겪으면서 3년 이후에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중화보다는 굉장히 소그룹화 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좀 더 쉽고 빠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도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아리를 운영하는 리더분들이나 또한 이렇게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변화의 한 중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굳이 막 어려운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받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얻은 좋은 문장들, 생각들, 우리도 아파트에서 그리고 도서관에서 얻은 좋은 문장들, 생각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그리고 SNS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서로 전파하고 나누는 일도 귀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변화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제는 건강, 그리고 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이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고령화가 되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그 취미나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동아리 사례 발표를 한번 쭉 했는데 깜짝 놀란 사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아리 회장님들이 이렇게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한 4년 전인가요? 어떤 동아리 회장님이 오셔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모자를 이렇게 중절모를 벗으시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원래는 나이 소개를 하는 것은 좀 실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이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나이를 밝히시는데, 그 동아리 회장님이 그때 소개하셨던 나이가 92세셨습니다. 그리고 7분이 오셨는데 둘째, 셋째, 그래서 막내까지 소개를 쭉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막내입니다. 근데 올해 89 먹었는데 나이가 좀 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래서 이 동아리가 수명이 굉장히 길구나. 어떤 뭐 운동 모임이나 어떤 취미 모임보다도 지역에서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책을 읽거나, 그리고 자기하고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뭔가를 나누고 성장하는 그 기쁘고 그 의미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몇 년 동안 이렇게 동아리에 참여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20년 넘게 동아리를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시간이 많으니까 한 두세 시간씩 일주일에 그 당시에 책을 읽고 그리고 같이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날이 동짓날이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팥죽을 드시러 가신다고 막내에게 참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선배 아니겠습니까? 90살이 넘으신 그리고 아마 그분들 중에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있으시고 그러는데 90이 이제 다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함께 뭔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책을 읽는 이 시기가 그냥 1, 2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분들에게 또 여러 모임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의미가 있고 좋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참 행복하다. 내가 이제서 이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뜻이 맞는 분들하고 이렇게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산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이런 것이 참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런 일들이 참 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수년 전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같이 이제 작은 도시에서 그리고 그 더 작은 농촌 지역의 도시들도 많이 있죠.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막 높은 고층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시설들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을 만들고 아주 최첨단의 시설을 만들고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그리고 아파트에서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3명, 4명 그래서 저는 동아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를 생각하면서 3명만 있으면 됩니다. 3명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직책을 주면 됩니다. 님자가 붙는 직책을 하나씩을 다 주시고요. 그게 결국은 인간관계의 어떤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귀 기울여서 초창기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20년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도 하고 독서리더 교육도 많이 하고 논제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독서 모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들도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돌이켜보니까 한 5년 정도 이내에는 그렇게 교육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잘 됐을까 봤더니 이거 한 가지는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2가지를 잘했는데요. 첫째는 모임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2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책을 읽고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랐는데 저희가 했었던 5년 동안의 질문은 딱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저 말 못해요 라고 집에 간 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지만 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더 놀라운 건 책을 안 읽어도 한 말씀은 다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책의 주제와 그리고 책과 관련된 또 하다 보면 책과 관련 없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를 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는구나 그리고 인정감을 얻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죠. 최근에 모임 300개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는 카페나 온라인에서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픈 채팅방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지역, 김제 지역, 독서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모임들이 찾는 분들도 그곳을 들어가고 만드는 분들도 그곳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있구나. 크루라고 하죠.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달리기 크루.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특히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20대, 30대
이분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소통의 공간들이 온라인의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분들이 굉장히 또 세분화된 것들을 원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뭡니까? 운동 동호회 뭐 이런 좀 그 단어의 모임을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손실 방지 뭐 크루 해가지고 뭐 그 근육을 이렇게 덜 손실시키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뭐 운동 모임이랄지 뭐 3km 러닝 크루 지역별로 이렇게 크루 같이 연합 모임들이 글쓰기 모임도 좀 많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사회적인 트렌드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에서 함께 또한 함께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모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자연히 겪게 되는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었던 시기도 있고 안 되었던 시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했던 시기도 있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었던 시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까 늘 운영하는 진행자나 리더들은 뭔가 이렇게 변해가는 트렌드를 좀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이 좀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요즘 같으면 2023년도 현재 12월 현재의 트렌드를 좀 간략히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개인화되어 있고 막 20명, 30명 모임보다는 4명, 5명 소그룹 동아리들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소설도 책으로 본다면 소설도 굉장히 다양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SF도 있고 고전도 있고 한국 소설도 있고 소설도 분류별로 이렇게 다양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시도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또 변화들이 좀 많이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내년도 트렌드 코리아 2024에 이렇게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결국은 인류가 기술이 발달되더라도 사람이 할 역할들은 분명히 있다. 네.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점은 사람이 찍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어떤 변화들도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나 그리고 온라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무료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식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어마어마한 동영상들도 많이 있고 또 대학에서도 이제는 무료로 오픈이 되어서 뭔가 다양한 지식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는데 제가 존경하는 인문학은 자유다라고 하는 얼 쇼리스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교도소에 이렇게 가게 됐답니다. 취재를 하러. 그래서 어떤 흑인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고 당신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좀 많이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인 여성이 아니 당신들처럼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어려서부터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즉 정신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환경이 우리의 삶이 술 먹는 아버지 그리고 매일 매 맞는 어머니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교도소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 쇼리스가 뒤통수를 머리로 쾅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뭔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참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바쳐서 돌아가실 때까지 빈민가랄지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게 되냐면 독서 교육을 하게 되고 인문학 교육을 하게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뭔가 학습을 전파하는 동아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회대학교에서 이 분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해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당장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빵도 필요하지만 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힘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교육을 했었던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내가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이 했었던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강의만 듣고 내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나누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한번 이렇게 들어봐야 된다. 그랬을 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얼추를 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붉은색 글씨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동아리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책을 읽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약간의 열려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동아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더 이렇게 바라는 어떤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하면서 근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뭔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야 내가 뭐가 좀 틀리구나 뭐가 맞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아리는 독서 동아리나 어떤 취미로 만들어진 동아리들이나 굉장히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단계 리더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리고 잘 이끌어준다라기보다는 좀 더 잘 가이드를 해준다면 그 모임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내가 인정받고 성장한다는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12월달 방학 되기 전에 학습 발표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동아리들도 연말이 되면 소소하지만 작은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했었던 내용들을 좀 묶어서 뭔가 이렇게 인쇄물을 한번 발간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직전에 서로 올해 가장 좋았던 일이 어떤 것들인가를 서로 공유하고 말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참여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고 야 그래 내가 올해 한 해 동안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에 참여했구나 내가 참 잘 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어떤 행사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면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정신적인 삶인데 정신적인 삶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노인복지관에 가도 그 전에는 막 운동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뭔가 댄스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올해부터 이렇게 좀 변화된 거를 보니까 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죠. 거기서 올해부터 어떤 사업을 하냐면 인문학 교육이나 글쓰기, 독서 교육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올해는 한 10개 정도의 지역에 있는 아주 큰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고 희망하는 복지관을 선별적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복지관들이 참여를 해서 응모를 해서 올해 첫 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우리가 노년층 나이 드신 고령화가 되는 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좀 이렇게 찾고 있으시구나. 네,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책을 보시던 분들은 책을 보는 것이 익숙할 것이고 노래를 또 즐겨 부르시거나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노래를 들으셨던 모임이 굉장히 익숙하셨을 것이고 뭔가 글이라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 다른 형태의 원하는
동아리들의 어떤 수요들, 집단들의 수요가 고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폭넓고 그리고 더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아리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정신적인 삶도 있지만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하면서 동아리를 하면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동아리를 한번 해봤냐면요.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쉽게 갈 수 없는 곳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간 곳 중에 한 가지는 이 여자 교도소를 한번 이렇게 가보게 되었어요. 한 3년 동안. 여자 교도소를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책을 가지고 글쓰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동아리를 했는데 마무리를 쭉 하기 전에 이분들에게 어떤 마무리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분들은 전혀 글쓰기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시를 써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 야심차게 한번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시를 모아서 시집을 한번 이렇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3개씩을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이제 나름 포스트잇을 드리고 시를 쓰고 몇 줄 쓰고 이렇게 글을 받아서 한 권에 그래서 논산 작가들의 시인데 이 안에 보면 이분들이 이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을 이렇게 어떤 포스트잇이나 또 노란색 색지에 담아서 이렇게 시집을 한번 만들었던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람되었던 그래서 항상 어떤 동아리들을 마치는 시점에 있어서 작은 발표회 이게 책이 되거나 아니면 작은 공연이 되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올 한 해 있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참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 주에 하는 것은 저희가 시트지가 이렇게 쭉 한 장이 있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그래서 질문 10가지를 만듭니다. 첫 번째 질문. 올 한 해 2023년 동안 가장 내가 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쭉 이렇게 적게 합니다. 2번. 내가 올 한 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한 뭔가 이 관람을 하거나 이런 내용 중에서 이런 컨텐츠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쭉 적어가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2024년도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뭔가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하는데 그 정리하는 시간을 한 10년째 계속 이렇게 갖게 하는데 질문의 방향은 좀 다르지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참여하는 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 개인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지만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그래 내가 이 모임에 와서 한 해를 참 잘 살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공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12월 달이 되기 전에 한번 올 한 해를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도를 좀 더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은 동아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 수고하시는 우리 실무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있었던 굿뉴스 10가지 혹은 5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그 힘으로 또 내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도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제가 2007년도였나요? 동아리 모임 하면서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도청 앞을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냐면 지역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야 봤더니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 상금을 100만 원을 준대요. 빨간색으로 100만 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게 100만 원을 진짜 주나? 그때 2007년도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떤 것이든지 제안을 하면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채택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
좀 갈등을 했습니다. 제안서를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 아이디어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인지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자기계발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도전하고 뭐 하고 그러면 뭔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밑에 한 줄이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보자. 그거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쉽죠?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했고,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그리고 동네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도 동아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좀 이렇게 하면 지역에서는 자원도 없고 본사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도 생각을 나누는 것이 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한 장짜리 제안서를 이렇게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축하한다고 100만 원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대감당에 가서 그 있죠. 돈은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100만 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가 끝나고 나서 주무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무관님, 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대단했습니까?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저도 선생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실은 응모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장수에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 전주에 있는 저 몇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답은 몇 명이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현수막이 그렇게 크게 붙어있고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전화 걸고 이메일 보내는 사람은 1000명이 봤다면 전화 거는 사람은 500명이고 전화를 500명이 걸었으면 실제로 이메일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100명이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까지 내 것이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포기하는 사람은 또 그 중에서 90명 정도 되겠다. 그래서 맞아. 1% 내지는 0.5%만이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기까지 가는 사람 중에 포함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쭉 앞두기 전에 스스로 마음속으로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는 제가 늘 외는 말이 한 번 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자.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행동은 내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도전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근데 말은 쉽게 현장에 살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 근데 말을 한번 이렇게 뱉어보면 왠지 막 마음도 따라서 발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기 싫은 곳, 저녁에 이거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 상가집을 가야 돼 말해야 돼, 그런데 가자. 그래서 가게 되었고, 근데 그 말이 주었던 그 힘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동아리 중에서 학습을 하는 동아리 중에서 아주 귀감이 되고 그리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아주 모범이 되는 동아리들을 선발을 해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음속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운영진이 아유 회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우리가 그렇지 맞아. 그러다가 또 아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참 이런 고민을 할 때 프랑스의 그 어떤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고민이 될 때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것보다 고민이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책을 그냥 쭉 읽어보고 생각하면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읽어보면 1시간 독서로 없어지지 않을 고민이 없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가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이렇게 봤는데 그 책에 또 어떤 말이 딱 있냐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냐? 그렇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막 했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상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마다 뭐 일지를 쓴 것도 아니고 뭐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매주 찍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찌어찌 했던지 간에 그때 네이버 카페도 있었고 기록도 참 있었고 그래서 참 기록은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에 있어서. 예. 지금까지 쭉 잘 되는 모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록을 해왔습니다. 예. 그게 나중에 힘들 때 그 모임을 또 이끌고 가기도 하고 그 모임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야 맞아 우리가 이랬었지 과거에 이랬었지 그게 정말 힘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써놨던 한 줄의 일기나 그리고 내 어떤 노트가 먼 훗날 10년 20년 뒤에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정신 차리자 그래서 그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모아서 결국은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500만 원. 한번 해보자.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고 이렇게 낭독하게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말이 저한테 주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상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받았던 상금이 1억이 넘습니다. 한 번은 5천만 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물론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하는 분들이 회사로 막 5천만 원 받고 지원 사업을 이렇게 쭉 하게 되었고 예. 힘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래 행동하기 전에 말부터 한번 해보자. 예. 근데 그게 하지 않고 나서 후회한 적은 좀 많이 있지만 프로그램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은 또 뭐가 있지? 우리가 안 해봤던 것들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봅니다. 예. 심지어는 저희 회원들하고 하다가 이거는 뭘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올 여름에는 저희가 뭘 한번 해봤냐면 새벽 5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5시에. 그리고 많은 사람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5명만 받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4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사연이 있어요. 회장님 저는 새벽잠이 없어요. 또 한 분은 좀 생소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니까 알게 되죠. 예, 5시에는 참 무리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거를 또 원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구나. 예. 처벽회 모임은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책 읽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래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모임 보니까 그 어떤 모임이란 젊은이들이 하는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 보니까 호프집에서 호프를 한잔하면서 책 얘기도 하고 술도 마음껏 먹고 저희가 이런 모임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프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제안들도 또 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책도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밤샘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한숨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시집을 내고 나서 이 시집의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강사님 저희는 이렇게 동아리 하는 시간이 그래도 생각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숨 한 번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저희가 상의를 했더니 마음 한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집을 내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시집을 볼 때마다 맞아 이 동아리가 책을 읽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숨 한 번 쉬고 그리고 자기 생각 나누는 귀한 모임이지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또한 동아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예.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다 아까 직책도 만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쭤보기도 하고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주는 것들. 제가 3가지로 썼더니 뭐 한 가지가 없대요. 예, 돈이 없답니다. 예, 돈도 자신감이 있죠. 예, 건강도 중요하고 책 공부, 학습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많이 고민들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예.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중단되기도 하고 또한 아무리 그 컨텐츠가 좋아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또 시시할 수도 있고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신감도 주고 어떤 성과들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임은 이렇게 나와서 서로 사람들이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도 있고 지금은 뭐 15명, 20명. 근데 시대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임이 예전에는 한 30명, 40명 나오면 모임이 잘 된다 그런 개념들도 있는데 지금의 모임을 쭉 바라보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내용이나 주제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쉽게 또 섞일 수 없는 그런 다양성도 이제는 각각 요구하는 것들도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뭔가 같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꿈꾸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저희 전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잘하셨던 장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제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잘했던 건 뭐냐면 그분의 안쪽 주머니에는 항상 A4 용지가 이렇게 3단으로 접혀져 있습니다. 그 종이를 이렇게 펴면 회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기를 들고 안부를 묻는 게 그분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행동이 아니죠. 그 리더십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를 합니다. 전화 한 통화 주고받고 문자 한 통 이렇게 주고받는 이 행위가 이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회장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리더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전화를 해주고 이렇게 나를 살펴주는구나 라고 하는 최고의 운영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순수한 관심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관심.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장점과 그리고 그분의 좋은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관심과 인정. 순수한 관심과 인정. 그것이 동아리를 잘 되게 하는 첫 번째 태도와 실행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여기 왔는데 내가 주변인이 되고 손님 같고 쭈삣쭈삣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늘 고민을 하죠. 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요. 물론 그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만 동아리는 이런 좀 관계적인 요소가 또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순수한 관심, 눈빛과 그리고 말과 그리고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독서 동아리 리더분들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저는 그 이야기를 요즘에 좀 많이 합니다. 가령 책을 가지고 우리가 동아리를 만드는 모임에서 책보다 먼저 봐야 될 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책을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런데 자칫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책이 보입니다.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을 잘 지켜주십시오. 꼭 등록을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을 먼저 보게 되면 그 시스템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내가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또 두 번째 문제는 동아리들은 끊임없이 뭔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들을 다 감당은 할 수 없을지라도 귀 기울여봐서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원하는 것들은 뭐가 없는지, 불편한 것들은 뭐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취합한 후에 적절한 형태로 한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행하다 보면 그 참여자분들의 만족들도 더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제가 적었던 건 뭐냐면 항상 혁신, 발전 그러는데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고치거나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하지 못하는데 다른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야, 이거는 참 잘하고 있다. 참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으로부터 시작한다면 현재보다는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이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형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쯤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2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강의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우리 옆에 계신 두 분 있으시죠? 두 분 양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올해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참 우리 동아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동아리를 한번 앞에 계신 분에게 칭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두 분 한번 이렇게 한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동아리 운영하면서 참여하면서 이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2024년도가 이렇게 오는데 한 10가지, 5가지 이거를 다 변화를 시키려면 참 어렵죠. 한두 가지, 내년에는 이런 것들은 하면 꼭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봤고 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많이 봤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0년 동안 동아리에 참여를 하면 회원들이 다 성장하고 발전할까요? 아주 강하게 아니요 그러시니. 왜 발전을 안 할까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년이 아니라 10년, 5년이든지요. 계속해서 참석을 하는데 굳이 이제 이건 발전을 하려고 그거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 첫째, 독서 같은 경우엔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있습니다. 즉 자기의 테마나 주제나 목적이 없어요. 네. 리더가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본인이 알아서 읽고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을 6년 다니면 몇 학년이죠? 그래도 6학년입니다. 이것저것 그냥 내가 좋을 것 같은 것만 읽고 그리고 학습이 동아리가 자칫 잘못하면 쇼핑처럼 계속해서 로테이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리더분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목표지만 목표를 하나 정도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글을 하나씩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랄지, 내년도에 주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책이라면 5권, 6권 아니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내년도에 그래도 좀 더 보람있고 알차게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가 좀 중요한데 우리 어떤 목표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까요? 라고 거꾸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한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래도 그 연말에 가보면 야, 우리가 이걸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모임에서는 내년도에는 뭔가 글을 쓰기를 교육을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좀 남기는 연습들, 훈련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하고 회원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의 목표 중에 한 가지는 글쓰기입니다. 저희 회원들 그리고 저희 방향성.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장하지 않는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의 특징을 봤더니 정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 기억으로만 생각으로만 동아리를 하고 일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도 이제 동아리 결과 발표회를 시 차원에서 이렇게 좀 모집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부러운 동아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아리냐면 숫자가 한 10명 정도 남짓되는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은 총무님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총무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날 있었던 그 주에 있었던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있는 그 모임의 행사를 그분들이 메모를 쭉 하는 거예요. 사진 2-3장을 찍고 오늘 누가 나왔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했었는지 이것들을 밴드에다가 이렇게 매주마다 그분이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록화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쌓이니까 그 모임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기록이 쌓이니까 그 기록물을 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크든 작든 목표를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갖고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모임에 대해서 이거는 역할이 좀 한 분이 교대로 하시든지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든지 간에 역할이 분명히 주어지는 분이 이렇게 기록화하는 것, 예,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모임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쭉 해보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건데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십시오, 책을 함께 읽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을 다 정리하고 정리를 했더니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도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뭔가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딱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바빠서. 바빠서 못합니다. 바빠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데, 자, 그러면 거꾸로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는 때가 올까요? 시간이 남아서 운동할 수 있는 때가 올까요? 시간이 남아서 내가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시간 남아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럴 때가 올까요? 별로 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리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네. 동아리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냐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동아리를 하고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 좋다는 건 알지만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이런 나름대로 이러한 핑계들이 그리고 이러한 오지 못할 구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 계시는 리더분들께서 즉 진행하는 분들은 내가 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견인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 리더로서 저도 한 동아리 리더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가 있다면 그 힘으로 다른 분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굉장히 참 좋은 모임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모임입니다. 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나도 여러 개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다른 모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할까?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요즘에 어떤 리더를 합니까? 뭘 합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쉽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서 동아리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느꼈냐면 이분들이 주말에 만나서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회장님 저희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에도 가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좀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것도 의미하고 가치가 있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그래요? 그러면 원하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임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일요일날 모악산이라고 하는 산을 가는 그 모임들이 그때 당시 만들어졌는데 지금 10년째 매주마다 4명, 5명에서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예, 산에 가서 신앙송도 하고 또 이렇게 등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되었고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니까 우리가 다양한 분야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좀 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들이 다 우후죽순 다 펼쳐지게 되면 운영이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큰 중심이 되는 것들은 가져가시되 회원들의 요구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특별하게 이제 홍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회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신규 회원들이 오고 관심을 갖는가 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SNS 블로그나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회원들이 서로 이렇게 글쓰기를 하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어떤 것들을 하게 되었냐면 회원들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교육을 수요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책을 읽었는데 뭔가 이제 막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블로그를 좀 잘하시는 지역에 있는 강사님을 한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블로그 쓰면 보통 맛집을 쓰고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구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쓰거나
독서 모임 후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시작하고 나서 지금 매년 그런 교육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또 책을 읽거나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모임에 대해서 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또한 SNS로 같이 뭔가 글을 쓰고 공유하고 이런 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검색을 하면 전주에서 또 이 지역에서 독서 모임이 이런 모임이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원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더 뭔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진에서 같이 고민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홍보나 마케팅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해보고요. 또 책을 읽거나 동아리를 하면서 특히 책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좋은 밑줄 문장들. 그래서 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다가 읽었던 좋은 문장들 그리고 글들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를 하거나 붙여놓으면 사람의 생각은 참 대단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짧은 글 안에 다 담을 수 없지만 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 글에 담겨있는 다양한 자기의 주제나 그리고 자기 고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또 하나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 좋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혹시 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읽은 좋은 문장들을 같이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 회원분께서 회장님 그러지 말고 저희가 버스 광고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버스 광고로 또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4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다양한 동아리들을 운영하는 동아리 리더분들도 있고 또한 모임을 운영하는 리더분들도 있는데 항상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독서 모임을 했었던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어떤 역량만큼 그 모임도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함께하는 우리 리더분들의 숫자만큼 이제는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을 뭐 진행자 교육이나 SNS 교육이나 그리고 그분들을 뭐 글쓰기 교육이나 또 할 수 있으면 독서 지도사 교육까지 좀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비용을 써서 이렇게 교육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서도 관계자분께서도 이 협회가 추진하는 어떤 교육에 가서 좋은 교육들을 받아서 또한 같이 오시는 분들과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도 다른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모임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젊은 층이 있는 모임은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임에서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는 한 해가 마치면서 이런 결과물들 예전에는 글쓰기 교육만 했다면 이제 저희 모임에서도 유튜브 동영상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는 책을 가지고 그리고 책과 관련된 것들을 유튜브로 이제 촬영해야 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들도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동아리에 오면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들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책을 읽고 가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여기 가서 막 토론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저희가 부담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끔 정기적인 이벤트, 이벤트라면 때로는 모임을 쉬고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야유회나 짧은 근거리에 있는 여행을 이렇게 간다거나 산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이렇게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모임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임들도 지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한 10명, 15명, 20명 정도의 모임이 가장 활성화하기에 좋고 그리고 숫자가 좀 적더라도 4명, 5명 정도 있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로 뭔가를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그 컨텐츠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또 온라인도 온라인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코로나 이제 이후에 사회적 거리 그 해제 이후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모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모임의 특징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분들이 그 끈끈한 어떤 목적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모임은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든다. 어떤 모임은 정기적으로 사람이 좋다. 어떤 모임은 정기적으로 이 모임에 가면 서로 좋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참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모임의 어떤 특징이 있는 모임들이 숫자가 떨어지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모임들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연령대별 모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가보면 연령 제한이 참 많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생까지 04년까지 가입 가능이랄지 독서 모임도 그런 모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즉 다양하게 융합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30대 때로는 엄마들 때로는 은퇴자들 이런 욕구들도 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은퇴 이후에 그리고 점점점 이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쪽 그리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스 모임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그런 모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쭉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독서 리더라고 하면 그리고 동아리 리더라고 하면 뭔가 모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즉 커뮤니케이션이나 스피치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진행도 해보시고 뭔가 이 사회도 보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기도 쭉 하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이 말하는 습관들도 굉장히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 리더분들 스피치 교육을 시킬 때 첫 번째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1분 이내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먼저 한번 가져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1분 이내로. 네.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습관들. 네. 말이 명확하고 말이 힘이 있고 그리고 말이 간결하면 또 그 말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네, 힘이 있죠. 동아리를 이렇게 쭉 이끌어 갈 때 이 스피치도 중요하지만 항상 1시간이라고 하면 2시간이라고 하면 진행안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을 언제 시작해서 또 어떻게 마치게 되는지. 크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한 90분 정도의 모임이라고 하면 처음에 모임 시간 시작이 되고 나서 처음에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는 저희는 이 굿뉴스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죠. 처음부터 막 동아리 이야기하고 발표회하고 책
책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계절에 맞는 이야기, 뭐 요즘 같으면 뭐 김장은 하셨는지, 또 12월 달 되면서 뭐 특별한 일은 없는지, 예, 가볍게 시작해서 서로의 어떤 마음 열기가 좀 더 이렇게 지나게 되면 적절하게 좋았던 일들은 서로 공유 있죠. 공유. 예, 우리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서 전체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인정받는 느낌들도 있고,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발표하면 이제 시간이 또 오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진행을 할 때의 스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아까 저희가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짧게 한 분씩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한 분 정도를 그냥 전체 발표자로 참여를 시켜서 가벼운 분위기로 오프닝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 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독서 진행안에 그러한 폼들이 좀 있겠지만 진행자나 아니면 별도의 그 발제자라고 하죠. 그날 할 책에 대해서 항상 책을 다 독서 모임 동아리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 느끼실 겁니다.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꼭 나오시게 되죠. 예, 저도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0%다 읽고 온 모임이 1000번을 하면서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분들이. 예, 때로는 몇 퍼센트 정도는 바쁘고, 또 이제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예, 이것도 너무나 길면 안 됩니다. 5분 정도 책에 대해서 약간의 주제나 줄거리,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쭉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질문 4가지로 1시간 정도, 보통 질문 하나당 한 20분 정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게 되면 한 90분 정도, 10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환경마다, 그리고 인원마다, 책의 내용마다 다 어떤 순서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진행 모델, 그리고 진행안,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뭐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미리 작성하셔서 준비한다면 모임이 굉장히 알차다라고 이 참여한 분들이 생각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모임이 잘 되는 시기도 있고 안 되는 시기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보면 잘 많이 나오는 시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하시고 또 좋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우리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면 이렇게 좋은 책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씩 책을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고요. 또 회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역에 있는 서점 하나하고 연계를 해서 그 서점에 가면 한 10% 정도 더 저렴하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아예 서점을 정해놓고 이렇게 책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매주 책을 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째 주에는 뭐 일반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읽는 직장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소설이나 인문서적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나 돈, 뭐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이제 회원들로부터 이렇게 추천받은 책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교보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모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이트,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을 보고 있죠.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 추천 코너,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책들을 저희가 이렇게 참조해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책, 그리고 다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텐츠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최근에 보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봄 그 영화가
500만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측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500만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한 게 아닙니다. 예.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내년도에 첫 번째 트렌드라고 하죠. 분초 사회라고 하죠.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뭔가 참여하고 영화를 보고 구입하는 것에 주저합니다. 시간을 과감히 쓰는 것에 쉽게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댓글이나 리뷰입니다. 댓글이나 리뷰. 평. 예. 어느 정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요. 500만을 가는 데 있어서 20, 30대가 주도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이렇게 쭉 떴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초반은 어떤 성향이 좀 강한 것 같냐면 이 계층을 뜻하는 게 분초사이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영화가 나오면 예전처럼 개봉작을 줄 서서 보지를 않습니다. 리뷰나 댓글이나 평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동아리에서도 점차점차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동아리에 대한 어떤 평, 그리고 그 동아리에 대한 어떤 생각들, 리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화시키고 좋은 구전으로나 그리고 소개할 때도 이 모임에 오면 굉장히 이런 장점이 있어. 이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리뷰하고 구전하고 알려주는 것도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좀 쉽게 반응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면이든지 SNS든지 아니면 주변 분을 통해서든지 그런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요즘에 잘 되고 있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규칙과 관련되어서 잘 되고 있는 사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서울에 가면 트리말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독서 모임이 있죠. 유료 모임인데 이 모임이 굉장히 코로나 기간에도 굉장히 잘 됐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이 모임에 가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대화 수칙. 네, 대화 수칙. 동아리에서도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런 교점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오늘 그대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대화 수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도 특히 호칭과 조칭과 관한 부분은 굉장히 참 중요한데 이 온라인 모임에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합니다만 이 모임에서는 서로를 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히 규정한 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언니, 오빠, 형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모임에서는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모임의 원칙을 이렇게 이끌어 갔고요. 또한 첫 번째 규칙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죠. 무엇이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 말이나 말할 수는 없다. 즉 굉장히 다양한 나이대, 환경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동아리이고 독서 모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을 서로가 신입 회원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저희도 항상 특별한 건 없지만 서로 호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는 회비가 있기 때문에 회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 모임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아예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링크를 걸어서 발송을 해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좀 참고를 할 때 좀 많이 그 도움이 되었던 이러한 그 대화 수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 원칙들인데 호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임에 대한 어떤 규칙들도 약간의 명문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 안내가 된다면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좀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카카오톡 같은 그런 단톡방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밴드보다도 카카오톡에서 예약 메시지가 100개가 들어가더라고요. 1년 이내에 내가 100개 정도의 예약 메시지를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사진도 30장까지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 4일까지는
우리가 독서 리더분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을 이렇게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안 되는데 일반 단톡방에서는 이게 예약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모임을 그러니까 모임에 대한 소식과 공지가 자주 들어가면 출석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야, 이분이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공지를 해주는구나. 책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모임을 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뭔가 엑기스를 주면 이분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예약 메시지 기능이 요즘에는 참 너무 좋은 것 같고, 또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벤트 중에 한 가지, 책을 읽는 모임에 있어서 굉장히 두꺼운 책들 있죠. 뭐 300페이지 이상 되는 책들, 이런 책들은 시즌에 한 번 정도씩 간혹가다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에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는 읽고는 싶었으나 읽지 못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예, 뭐 이게 대하 소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은 들어봤으나 엄두를 내지 못했었던 것,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모두에게 우리가 함께 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해보니까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들도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잡으면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분량을 하루에 한 30쪽씩 엑셀이나 이 한글에다가 진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작하는 분께서 오늘은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원들은, 그래서 약간의 그 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호칭과 그리고 모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룰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어떤 책을 읽어갈 때, 특히 두꺼운 책을 읽어갈 때 저희가 룰은 뭐였냐면, 우리가 정해진 분량대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각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단톡방에 공유를 하냐면, 첫째 문장, 즉 30쪽까지의 책을 읽게 되면 얼마나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문장 하나, 내가 뽑은 베스트 문장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단락에서는 30쪽까지 있는 문장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첫 번째 베스트를 제외하고 내가 읽은 문장 중에서 두세 개 정도를 두 번째 문단에다가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상, 생각이죠. 30쪽까지 읽으면서 한 4줄, 넉 줄, 5줄 정도의 생각을 이렇게 서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봅시다. 많이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런 이벤트를 하면 힘들긴 하지만 함께 하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 두꺼운 책을 마무리하게 되면, 또한 때로는 바빠서 내가 뭐 하루 이틀 건너뛸 수 있지만 같이 마무리하게 되면 그 성취감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만드니까 또 결과물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글쓰기하고도 연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분들이 쓴 글들도 계속해서 10개, 20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뭐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할 때에도 뭐 이런 형태로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압니다만, 저희는 좀 두꺼운 책들이나 특별히 함께 읽기라고 하는 주간을 정해서 할 때 이런 방식을 좀 이렇게 채택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했었던 그러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방법들과 내용들도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독서 모임 진행자의 태도일 수도 있지만, 이 동아리를 운영을 하거나 그 리더분들이 좀 가져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동아리 리더나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가 굉장히 참 중요하겠죠. 당신이 맞다, 당신이 틀리다, 내 생각은 이렇다 라기보다는 진행자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태도로 그럴 수도 있고 이분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주고, 그렇게 할 때 이분들이 더 중요감도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그분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것. 그래서 저희도 항상 교육을 할 때 동아리 분들에게 책을 읽지 못했더라도 이분들에게는 짧게 1분, 2분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소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진행자분들은 아까 제가 전임 회장님 이야기를 좀 말했는데요. 칭찬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가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참 저에게도 많이 배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말씀하셨는데 얼굴 보면서도 참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칭찬할 거리를 뭐든지 한 가지를 찾아서 이렇게 칭찬하는 습관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칭찬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칭찬을 받는 분들은 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태도들, 이건 이론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간결하게 요약하는 연습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주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네요.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 정도. 예. 상대방이 말을 1분 했다면 한 10초 정도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습관들은 우리 이야기하는 습관들에게도 굉장히 참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이렇게. 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 끝장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자, 처음에 2002년도에 문득 초대가 되어서 갔던 작은 동아리가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학습의 형태로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동아리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동아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